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부산 현지 실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실사 마지막 날까지 엑스포 유치 역량과 열망을 전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 있는 기억의 터에 강제동원돼 유해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의 위패 51위가 안치됐습니다. 첨단 영상의학으로 박물관 문화재를 들여다봤더니 그동안 몰랐던 유물 제작 과정들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와 의학이 만난 전시가 동아대병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부산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사상구와 강서구 공작에서도 화재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부산 현지 실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실사 마지막 날까지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역량과 시민들의 열망을 전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부산 현지 실사가 6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실사단은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4차 유치 계획 발표를 듣고 6.25 전쟁 유행군 전몰용사들이 잠든 유행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엑스포를 통한 세계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저녁에는 광안리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을 담은 8만 발의 불꽃쇼를 관람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지역 시민단체들도 실사단을 만나 엑스포 유치 열기를 전달했습니다. 또 오후 영화의 전당에서는 월드스타 비공연과 금난새가 이끄는 성남시립교향악단과 소프라노 조수미 공연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매력을 직접 느꼈습니다. 한국을 찾은 실사단은 거쳐가는 일정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엑스포 유치 열기에 감동했습니다. 실사단은 7일 특별 전용기 편으로 부산을 떠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는 유해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위패 51위가 안치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든이 훌쩍 넘은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 살 때 아버지와 떨어져 얼굴조차 알 수 없는 아들. 이 아들과 같은 처지의 다른 아들과 딸들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28살은 꽃다운 나이에 돌아갔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요. 이거요, 안다 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님의 그리움을 몰라요. 아버지 있는 사람들은 여사를 아버지를 가지만도 아버지 없이 소리 없이 평생을 살은 내 80평생 살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한이 맺혀요. 부산 남구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안 기억의 터.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노고를 겪다 희생된 이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도 없고 유해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을 위한 기억의 공간. 이곳에 희생자 51명의 위패가 추가됐습니다. 이날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51분의 위패가 안치되면서 이곳 기억의 터에는 1611분의 위패가 모셔지게 됐습니다. 안치식엔 희생자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 등 유가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살풀이 추모 공연이 펼쳐지고 아버지의 위패를 붙잡겠습니다. 기억의 터가 만들어진 지 4년째. 위패를 부착한 공간이 거의 다 찼지만 아직 찾지 못한 희생자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지금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거의 명백합니다. 유족들조차도
벌써 평균 나이가 80살이 넘는 그런 시점에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국가가 자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면. 정부가 인정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규모는 21만 명이 넘습니다. 피해 유가족들은 국내외에 동원된 피해자 모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병을 진단하기 위한 엑스레이 CT 촬영으로 문화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유물의 제작 과정과 복원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역사와 의학의 만남을 보여주는 전시가 동아대병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궁궐 지붕을 장식하던 서유기의 삼장법사 대당사부 잡상입니다. 우리 몸 내부 구석구석을 살피는 CT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얼굴은 흙으로 가득 차 있지만 몸통은 비어 있고 뼈대를 만든 뒤 팔다리와 머리를 덧붙인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몰랐던 유물의 제작 방법과 과정을 첨단 의학이 밝혀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어떤 첨단 장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 활용을 했을 때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단순히 오래돼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이 세월의 흔적 속에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유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해질 수 있는. 동아대 석당박물관 소장 문화재들을 동아대병원 영상의학을 활용해 보존하고 복원하는 과정을 선보이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병원 개원 33주년 기념 전시회로 안중근 의사 유묵과 목조 나한상, 동궐도 등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몸도 속 깊이를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문화재도 우리가 그 표면만 보던 것을 그 내부까지 확인함으로 해서 그 선조들의 어떤 향기, 수고, 노력들을 지금 우리 후대인 우리가 이런 첨단 의학 기술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더욱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전시는 오는 6월 9일까지 동아대병원 1층 로비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밤사이 부산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상구와 강서구 공장에서도 화재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박철우 기자입니다. 창문 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6일 새벽 2시 반쯤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오피스텔에 있던 20대 여성 3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일어나니까 연기가 같아. 근데 냄새가 나가지고 누를 때까지 이제 그렇게 불이 나 있더래. 불은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장판과 청소기 전원선이 연결된 콘센트 부근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불이 자기 발밑에서 나고 있었으니까 수정은 전기장판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경찰과 소방은 7일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창문 틈으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6일 오전 6시 반쯤 강서구 송정동의 한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공장 내부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4시 반에는 사상구 감전동의 한 자동차 부품 창고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6일 새벽 3시 50분쯤 서구 암남동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4.5톤 냉동 탑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남구 문현동 번영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방음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적재물이 도로 아래로 떨어져 경찰이 일부 도로를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상구가 폐수처리업체 지도 점검을 벌여 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 대기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배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 13건의 환경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학교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개성고등학교입니다. 개성고등학교 역시 올해부터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아침 풍경은 어떨까요? 안수민 기자입니다. 오전 7시 30분, 등교한 학생들이 체육관 앞에 모였습니다. 대결이라도 하듯 너도 나도 줄넘기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몸은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라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평소에는 1교시부터 막 졸리고 잠이 안 깼는데 아침 체육 활동을 하면은 1교시부터 활기차게 수업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건 실내 스포츠입니다. 배드민턴에 탁구, 농구, 피구까지 체육관 안이 승부 열기로 가득합니다. 점수를 낼 때마다 곳곳에서 환호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 활동을 잘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니까 점점 이제 체력도 늘어나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아침 체육. 개성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 8가지 체육 종목 중 한 가지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참여합니다. 체력을 키우고 그리고 인성을 함양하고 아침에 뇌를 키워서 수업 시간에 원활하게 좀 더 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셨다시피 선생님들도 모두 다 같이 참여해 줌으로 인해서 그 학생과 교사 간의 래포도 형성되고 운동부도 이른 아침부터 훈련에 한창입니다. 100년 전통의 야구부. 야구장에서는 시원한 타격 소리와 함께 야구공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투수들은 힘차게 공을 던지며 연습에 매진합니다. 축구장에서도 기합이 울려 퍼집니다. 축구부는 프로축구단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 팀입니다. 현란한 몸풀기를 시작으로 골 연습이 이어집니다. 개성고 운동부 학생들은 별도로 마련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운동 체육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운동부에 맞는 시간표나 수업 계획 이런 것도 다 알맞게 조율할 수 있고 또 시설도 시설이 되게 실내 체육 시설도 있고 엄청 잘 돼 있고 좋은 것 같아요. 1895년 설립된 개성고등학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은 유명 인사를 배출한 부산 대표 명문고등학교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학교 시설과 수업 방식을 개선하며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형 교실이나 온라인 강의 제작실 등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교실입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하여 학생을 위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산형 자율교육과정 모델 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와 재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100년 넘는 전통과 역사, 8만 2천여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손꼽히게 큰 캠퍼스와 다양한 교육시설들. 뿌리 깊고 넓은 배움터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선도하며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우리 학교 개성고등학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서구는 지난 5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열린 이날 교육은 서구 지역 공인중개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 정대식 전임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들은 규정을 벗어나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업다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며 선발된 학생은 훈련 과정 7개월 동안 카페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과정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선발 인원은 총 18명이고 부산 외 인접 지역 학교 밖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 공간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100개 학교에 500만 원씩을 지원해 휴게 공간에 냉난방기와 캐비닛 등을 설치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 환경미화원은 지난 2018년 용역근로자에서 시교육청 소속 직고용으로 전환돼 학교 공용구역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기본계획 시민공청회를 오는 21일 명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시민공청회에서는 차량 시스템 선정 사항과 노선 세부 계획, 구간별 추진공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단 녹산선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6일 오후 서구 구덕 민속예술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진도 씻김곡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서구와 전남 진도군이 영호남 문화예술 관광교류 협약을 맺은 뒤 갖는 첫 사업으로 공연에서는 서구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합동위령제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제 등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민간 사업자가 GTX-C 노선 도봉 구간의 지하화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도봉 구간 지하화를 성사시킨 뒤 KTX 노선의 동북권 연장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100억 원대의 세금 폭탄이 떨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인천도시공사의 잘못으로 처리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주) 연속 둔화세를 계속하던 대구 지역 아파트값 하락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1주차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일주일 전에 비해 0.35% 떨어졌습니다. 아산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현안 사업을 찾고 해결하는 주민대표기구로 비전 선포식과 함께 새로운 주민자치 시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서 시민들의 열망과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부산의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꼭 필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사상 구민, 부산 시민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2030 월드 엑스포는 반드시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어야만 합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는 부산이 글로벌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경제대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2030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비전을 향한 항해의 출발점입니다. 부산의 엑스포 유치는 부산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 박람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로운 엑스포를 원해 부산에 유치해.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서구 엄광산 유아숲 체험원이 3월부터 엄광산 유아숲 체험원에 별자리 이글루와 자가발전 자전거를 새로 설치해 운영합니다. 별자리 이글루에서는 남북극에 사는 동물과 북반구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기념관은 지난 5일 남부민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가족 외식권과 아동 생활잔치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동아대학교는 사하소방서,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6일 2023년 1학기 한림생활관 야간하제 및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훈련엔 승학캠퍼스와 부민캠퍼스, 구덕캠퍼스, 한림생활관 학생 1,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남구 용호이동행정복지센터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마을 복지 사업 일환인 세봄맞이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한 동네 주민과 함께하는 줍깅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수영구 망미일동 통장친목회는 지난 2일 친목회 야유회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붐업 퍼포먼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간 야유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부산시 수영구청은 지난 3일 구청장실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산여자대학교와 상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상구 덕포이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2일 관내 화단에 펜지, 비올라 등 아름다운 봄꽃 100본을 식재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실시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보건소와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4일 취약계층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제10기 희망마을 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희망마을 공동체는 지역의 음주 문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